오늘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건립 추진회 회장을 맡고 계신 변정일 전 의원님을 모시고 동상건립 추진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건립 추진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세우신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제가 건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체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왕조들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나라가 설립이 된 거죠. 봉건주의가 없어지고 남녀평등 사회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 재민의 국가가 건국이 된 겁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를 예, 전혀 새로운 나라죠. 따라서 건국 대통령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는 그야말로 건국이다. 새로운 건국이다. 반만년 역사에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건국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 와전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또 잘못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업적을 무시하고 그분을 욕하고 하는 것은 소위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배은망덕한 일이다. 이렇게 단정을, 마음을 생각을 하고요, 이 작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저도 뭐 어릴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독재자인가? 예. 이제는 우리가 좀 새롭게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십니까? 전혀 독재자하고는 거리가 멀죠. 독재자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강제적으로 퇴진당하는 것이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독재자들은 다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공통된 일이거든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4.19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이 일어나서 4일 만에 그 4.19 데모로 부상당한 학생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정말로 그 부정을 보고도 가만히 앉아 있는 국민은 죽은 사람, 죽은 백성이다. 여러분 학생들 참으로 장하다. 나도 젊을 때는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울었다 그래요. 예, 그건 독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에 4월 26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서 자기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행해서 결국 4월 26일 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죠. 하야하시죠. 그 하야하고 나서의 또 행동이 독재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야하고 이화장까지 가는데 나는 걸어서 가겠다. 대통령 차를 안 타겠다. 하야했으니까. 하야했으니까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의 차를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나 안 탄다. 이렇게 해서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박사를 강제로 차에 태우다시피 해서 이화장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그 이승만 박사가 하야해서 하와이에 망명 생활하는 동안에 이 박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예. 모든 독재자는 다 부정축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부정축제를 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잘못 알려졌거나 또는 안 알려졌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도 4.19 당시에 대학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때 데모를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하고 바로 같이 데모를 하던 동료 한 명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도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보았고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의 가장 잘못 알려진 점은 뭐냐면은 소위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네. 이겁니다.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이 내전 상태로 돌입했을 겁니다. 내전 상태.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공산화는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내전 상태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내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또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농지개혁을 이루어내고 문맹퇴치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신생 대한민국이 정말로 선진 세계에서 선진 그룹에 속하는 그러한 훌륭한 나라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됐거든요. 그런 점에 관해서 전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독재자라기보다도 이미 북한에는 그 당시에 19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말이 임시인민위원회지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했거든요. 그리고 소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정부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주계급을 비롯해서 공산주의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숙청을 하고 주요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한다면서 지주들로부터 땅을 전부 뺏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방 이후 1948년도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북한의 소련의 그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독한 정권이었나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미 공산화가 돼 있었고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모습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소련의 승낙이 없는 한 안 되는 거고 소련은 동굴아파에서 보듯이 모든 동굴아파 국가들을 공산화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신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한 행위는 그러한 노력은 정말로 훌륭하게 평가돼야 하고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하는 것은 이 박사에게 정말로 억울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진보 좌파들의 정치 선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세력들이 또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 있습니다. 이 뭔가 잘못된 그런 적에 있어서 이제는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그걸 역사앞에 내놓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은 경제개발 계획을 제일 먼저 세우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8년도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시험용 원자로 그때부터 원자력 연구소, 원자력 연구원을 설립을 하고 또 정부 기구로서 원자력과를 신설하고요. 정부 기구로서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와 서울공대 공과대학의 원자력학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슬리라는 에너지 분야의 대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달라. 근데 이 사람이 조그만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이 돌멩이 하나면은 수십만 킬로와트의 이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있다. 그 돌멩이가 그러니까 무리한 근데 다만 운석이겠군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수십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내려면 인간의 두뇌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마디로 에너지는 인간의 두뇌 속에 있다. 두뇌를 개발해야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슬리라는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 200여 명의 학자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보다 더 100명을 더 보태서 300여 명을 보냈다고 그래요. 선각자시군요. 네, 선각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용 원자로를 1958년도에 만듭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시험용 원자로를 만들어서 이거를 시험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고리원전 1호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1978년도에 상업용 발전을 합니다. 고리원전이.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서 아랍에미리트에 40조 원의 원전 수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으로 태동됩니다. 이 이승만 박사는 애초부터 대한민국이 살길은 과학입국, 산업입국, 공업입국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농지개혁도 보면은 그 준비 작업의 하나였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농노처럼 지내는 이 소작농들을 구제하는 그런 측면도 매우 강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조봉암이라는 공산주의를 매우 싫어하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지만 분명히 공산주의 활동을 강하게 열심히 했던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죠. 그래서 밀어붙여 이 소작농들을 없애고 그 대지주들에게는 상환 증서를 발급을 해서 이른바 유상 매입이 되는 유상 매입을 해서요. 이 땅값으로 받은 돈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에 투자를 하게 합니다. 이승만 박사. 그래서 묘책이었군요. 묘책. 소위 귀속재산,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그게 미군정에서 전부 몰수를 해가지고 그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불화를 해줍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면서 차츰차츰 산업기국의 기반이 다져지거든요.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에 1년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세웠던 1958년도에 세웠던 경제계획 3개년 계획이 모태가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남산 동상, 죽어서는 광화문 동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56년인가요? 처음으로 남산에 한번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 80회 탄신 경축중앙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예. 당시 2억 600만 원을 들여서 예. 남산에 그 동상을 세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마침 그때 그 8.15 경축식 있을 때 예. 동상을 제막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하필이면 그 왜 남산에다가 동상을 세웠을까요? 네, 그거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산에 세워졌던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사실은 이기붕이가 예. 추진해가지고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소위 아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충성하는 세워진 사람들이. 충성을 충성심의 표현으로 그걸 이렇게 세워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실한 민의에 의한 동상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어떻든 간에 4.19가 계기가 돼서 그 동상이 철거됐고 네. 그리고 또 파고다 공원에도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됐죠. 예. 파고다 공원은 바로 그 4.19 당일날 아마 철거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전혀 동상을 이 박사의 동상을 세우자는 대중적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뭐 인하공대에 세웠고 또 배제고등학교,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이런 데다가 세워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번듯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세워진 거는 없고 또 세우자는 말도 없었고 그렇었죠. 그렇게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게 초대 건국 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는 예.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전 세계 어디 가도 건국 대통령은 항상 다 예. 동상으로 예.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데 예. 참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물론 4.19 혁명이라고 하는 예. 그런 큰 역사적인 큰 격변을 겪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동상 하나 없다고 하는 거는 예. 나라 체면의 말이 아닌 것이 예. 되겠죠. 예. 예. 하여튼 그러다가 최근 예. 7월 27일 날 예. 경북 칠곡에 예. 그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예. 이승만 대통령 동상하고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동시에 이제 제막이 됐죠. 예. 그러니까 4.19 때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철거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예. 세워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 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광화문 광장 동상 건립 추진회는 예. 광화문 광장에다가 예. 지금 세우려고 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광화문입니까? 그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야 된다. 이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활발하게 어떤 저술가들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폭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건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후세에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수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그것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국민 전체에 대해서 파급력 면에서 볼 때는 동상만 못하지 않나. 상징성에서. 그래서 그 상징성의 면에서 광화문 광장이 대한민국의 중심지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세워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보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다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예.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동상을 광화문 어느 위치에다가 세웠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그 지금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승만 박사 이렇게 나란히 세우는 거죠. 예. 아.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 뒤편 쪽입니까? 앞쪽 앞쪽이다. 앞쪽으로. 예, 거기다가 그러면 그 뭐 예를 들면 동상의 높이라든가 예. 또는 그 동상을 설립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실 텐데 예. 그러면 그 경비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예. 또 구체적으로 지금 뭐 동상의 어떤 모형 같은 걸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아직 네, 속까지는 그런 안 거는 됐습니다. 없습니다. 아, 예.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네. 결정을 할 것이고요. 네. 그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게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국민적 호응을 얻는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정부도 편안하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세우는 작업이 순조롭게 되는 거죠. 그 국민적으로 반대가 너무 격렬하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국민적 호응을 확산시켜 나가는 작업이 저희가 해야 될 1차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상을 세우는데 필요한 경비는 그런 호응을 확산하는 작업에는 우리 동상건립추진위원회 멤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주머니를 털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 예. 다만 동상건립이 확정이 되면 정부도 이걸 해야 되겠다. 또 서울시도 땅을 내놓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동상을 모금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은 건국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해놓으신 일, 생전에 대통령으로서 해놓으신 남겨놓으신 업적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번영이 이루어졌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이 동상이 건립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동상이 세워진 뒤에 이 동상의 보수, 유지, 또 관리 이런 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국민적 호응을 이렇게 일으키는 방법으로서 또는 기타 어떤 이유로 모금의 필요가 있다면 그런 작업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민간 쪽에서 예.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 우리도 동상 건립하는데 참여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은 그 뜻은 받아주고. 그거야 당연히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이거는 국민적 관심 하에 예. 그 동상이 건립되는 예. 그런 유지를 가진다면 예. 더욱 좋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어떻든 제 판단으로는요. 우리 민족 이 반만년 역사 아닙니까?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19세기 말엽에서부터 지금 21세기 이 과정에 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한 90년 가까이 이승만 박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생존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